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공수처는 김계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해병대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고, 이어 김계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경로를 언급한 녹음 파일을 복원했습니다. 지난 9일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경로 의혹에 대해 이렇게 발언합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조국, 문제의 출발로 올라가 보면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경로에서 질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전화를 했거나 불러서 고함을 쳤거나 한 그 사람을 찾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역할이 무엇인지가 확인되고 수사에 불법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저는 바로 탄핵 사유라고 본다. 이걸 윤 대통령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본인이 과거 우병우 수석 등을 수사할 때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를 하는 건 불법이라고 했다.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와 처벌은 임기 뒤에 가능하지만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온갖 방식으로 결사적으로 특검을 막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왜 무리한 구조작전을 폈냐고 질책했다며 엉뚱한 답을 했다. 조국, 그 답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아는 거다. 검사 출신이라 말하는 순간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걸 아니까 의도적으로 동문서답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분노가 한 차례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지요. 뉴스버스에 출연한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금 제가 초기에 박 단장하고 나눈 대화에서도 그런 말했지만 경로가 한 번이 아닌 것 같다니까요. 7월 31일 날을 제가 대통령 경로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그게 대통령 경로설 이렇게 지금 정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 경로 1이고요. 7월 31일 날 뿐만 아니라 8월 1일 날에 경로 2, 8월 2일 날에 경로 3, 최소한 그 경로 3까지는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 8월 17일경에 또 경로 4, 또 8월 27일, 8일경에 경로 5, 최소 제가 감지하는 경로안도 5번의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압이 설사 없었더라도 그 경로가 이어지면서 보였던 그 황당한 작태들, 국가기관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시스템이 그냥 1인의 광기 어린 칼춤에 놀아난 죽여 쳐넣어 이런 이 비정상적인 술주정에 가까운 광기 어린 지시들이 그대로 시행되는 이런 모습까지도 아마 특검을 하게 되면 다 드러날 것이다. 다 드러나죠. 근데 그것이 두려운 거죠. 너무나 뻔뻔스러운. 그게 국가기관들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9개월 동안 경로는 없었다고 그렇게 온 동네에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국회며 어디며를 해집고 다니면서 거짓말을 시켜놓고 거짓말 대잔치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의 경로는 아름다웠다? 그것도 비겁하게 그럼 아직도 여전히 경로를 인정도 안 하면서 슬쩍 끼워놓고 언론 기자회견에 슬쩍 끼워놓고 자기들 또 이 측근 참모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나가서 떠들게 만드는. 한번 깔끔하게 그러면은 내가 경로했노라. 국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경로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도 못합니까? 국민들이 나에게 권한을 직선으로 뽑아주셨는데 그 적법성에 최후 보로서 대통령이 그때 내가 브레이크 걸었다. 내 책임하에 내가 책임지겠다. 당당하게 얘기하던가요. 자, 그러니까 비겁하기가 그지없다 이거지요. 김영민 의원도 김계관 휴대전화 녹음 파일 확보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특검을 거부한 이유가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순을 압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 국민이 안도하고 국가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용해인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최혜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이 시작되었다는 의혹이 이제 점점 더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중요한 단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VIP 언급 자체를 부정해왔던 김계관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VIP 경로에 대한 녹취를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보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제 어떤 회의에서 경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언이 등장했다는 보도입니다. 두 보도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최혜병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회의에서 역정을 냈고 그 경로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통해 김계관 사령관에게 전달되어 위법적인 수사 외압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이 사건 당사자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던 그날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부터 수사 대상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부터 김계관 사령관에게 전달되는 선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특검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인사권자가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직을 가지고 수사 외압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정한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지금 당장 특검법은 거부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위하고 권력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휘두른 권력자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용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희병 특검법 재의결이 닷새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시간은 오늘도 하루가 줄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정규제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또 바이든 날리면 놀이하자는 것인가? 대통령의 말이 거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는 그대로다. 대통령이 아무 말이나 쉽게 내뱉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방문 중에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의회가 잘라버리면 바이든은 땡땡 된다는 요지의 말을 했던 것은 실로 불필요한 말이었다. 행정수반은 어느 나라나 입장이 같다. 굳이 필요없는 말로 어깨를 으쓱대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적당한 건방을 떨어 보였던 것이다. 그 말이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바이든 날리면을 되풀이해서 들어보는 그런 희한한 놀이판에 말이 되고 말았다. 용사는 그런 장난질을 또 해볼 모양인가? 이번에는 대통령이 과연 무슨 말을 하면서 해병대 문제에 극대노했다는 것인지가 퀴즈의 포인트다. 용산 측은 산 사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수색하는 일인데 젊은 사병들에게 굳이 목숨을 걸도록 했다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대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달리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다면 용산의 다음 일처리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분노 이후에 이미 경찰에 이첩된 조사보고서의 회수가 벼락처럼 진행된 것은 다른 무슨 까닭에서인가? 용산이 설명하는 그런 책망이었다면 굳이 경찰에 이첩된 조사보고서를 회수한다고 그 난리를 벌릴 까닭이 없다. 이첩된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화를 냈기 때문에 회수 소동이 벌어졌던 것일 수밖에 없고 이는 감히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전후 맥락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용산은 날리면 바이든처럼 거듭 논란만 키우는 바보 같은 퀴즈를 자꾸 내지 말라. 국민들은 대통령보다는 생업이 바빠서 그런 퀴즈를 재밌어 할 이유가 없다. 짜증스럽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윤석열이 최병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다음과 같이 포효했었지요.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자,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무너지겠지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표효처럼 윤석열의 말로는 전두 아닙니까? 이승만입니까? 설마 박정희는 아니겠지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